이번 슬라이드는 레귤레이터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포커스하고는 조금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등한 높은 레벨의 토픽이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라인 레귤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풋 전압이 바뀌었을 때 아웃풋 전압이 얼마나 바뀌는가, 로드 레귤레이션이라는 거는 로드 저항 RL이 얼마나 바뀌었을 때 아웃풋 전압이 얼마나 바뀌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레귤레이터의 주요 목적은 전압이 안 변하는데 전압이 안 변하게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했던 인풋이 바뀌었을 때 전압이 얼마나 안 바뀌는가, 로드 저항이 바뀌었을 때 아웃풋 저항이 얼마나 안 바뀌는가, 이런 스펙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게 궁금하거나 하면 레귤레이터를 좀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C/DC 컨버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AC to DC 컨버전입니다. 그쵸? 여러분. 왜냐면 밖에서 한전에서 전기를 줄 때는 교류 전력을 주는데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다 DC 전압을 쓰죠. 그래서 얘를 결국엔 DC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DC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배우는 게 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AC를 DC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한쪽 방향의 전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게 이제 렉티파이어였고요. 그 다음에 렉티파이어 뒤에다가 레귤레이터를 섞으면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런 사인 웨이브만 나오다가 얘를 다시 DC 전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AC를 주면 렉티파이어와 레귤레이터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서 동작해서 DC 전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리미팅 서킷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선 시스템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선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선 안테나 이런 걸 좀 배우시면 좋을 텐데, 이 신호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리가 길어질수록 신호는 되게 조그맣게 들어오고요. 거리가 멀수록 신호는 조그맣게 들어오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가 크게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채널 로스라는 것 때문에, 이 거리의 반비례한 특성으로 인해서 신호가 점점 작아지는 것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멀리서 얘기를 하면 조그맣게 들리고 가까이서 얘기를 하면 크게 들리는 그런 이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했을 때 와이파이가 가까우면 더 잘 터지고 멀면 덜 터지고 그러나요? 네, 물론 이게 시그널이 굉장히 작아서 이제 너무 멀어서 좀 끊기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충분히 가까운 거리 안에서는 사실 뭐 1mm 앞에서 하던 뭐 1m 앞에서 하던 사실 통신 속도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시그널과 관계없이 이 시스템이 퍼포먼스가 일정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그널이 봤을 때도 충분히 동작할 수 있게끔 보통 신호를 굉장히 크게 증폭합니다. 근데 신호를 크게 증폭하면 문제가, 큰 시그널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이제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신호가 세츄레이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리미팅 서킷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미팅 서킷의 인풋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을 표현한 건데요. 리미팅 서킷은 당연하겠지만 시그널이 너무 크면 걔네들을 방지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이 왼쪽 A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이 아무리 크게 들어와도 출력 전압은 그대로 유지되고, 시그널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크게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이런 시그널이고, 여기에 우리가 사이너소이덜 인풋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위에가 잘려나간, 아래도 잘려나간 이런 식의 시그널이 나온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네, 그냥 리미팅 서킷이라는 게 항상 컨셉 그 자체는 뭐 되게 심플하죠.
네, 앞에서 이 회로에 대해서 봤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다시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네, 우리가 다이오드를 쓰면 다이오드가 일정 전압 이상, 일정 전압 이상으로 올라가면 VD1보다 커지면 다이오드가 쇼트되죠. 쇼트되면 요 다이오드가 Vout 사이에 걸려있기 때문에 Vout의 양단 전압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미팅 서킷으로 동작한다. 근데 이 리밋되는 전압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을 하나 넣어주면 D1이 켜지는 그 시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미팅 된 전압을 우리가 전화번을 넣음으로써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그냥 다이오드의 방향을 반대로 바꿨죠. 다이오드의 방향을 바꾸면 전화번이 반대로 생기죠. 그래서 리미팅 되는 것도 반대로 생긴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다이오드 두 개를 방향성이 다른 다이오드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결국에 뭐 포지티브 전압이 되면 어떤 다이오드 하나, 그리고 네거티브 전압이 되면 어떤 다이오드 하나 다른 각각이 켜지게 되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D1이 포지티브일 때 켜지고 D2가 네거티브일 때 켜지죠. 그래서 이 병렬 연결해 놓으면 양방향 다 리밋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회로가 있습니다. 뭐냐면 ESD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보면 배우게 배울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너무 고전압 우리가 회로를 만들면 회로가 받을 수 있는 전압에 한계가 있어요. 위에도 아래도. 그래서 그 전압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보호 회로 같은 걸 만드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ESD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이제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설계하는 직군을 가진다면 한 번쯤은 들을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그 리미팅 회로에서 전화번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전화번을 통해서 이 리미팅 되는 전압을 바꿀 수 있다. 뭐 이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라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미팅 서킷이 사실 우리가 가정한 거는 그 아이디얼 모델이잖아요. 아이디얼이 아니라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딱 어느 순간 올라가면 쇼트가 된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이해를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다이오드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죠. 프랙티컬하게는.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 쇼트가 아니라 점점 저항이 작아지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출력 전압이 고정되는 이유, 출력 전압이 고정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저항이 0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야지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서 전압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게 플랫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프랙티컬한 모델에서는 다이오드가 저항이 점차로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플랫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플랫해져 가는 약간 이런 넌리니어한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도 플랫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에 따라 저항이 완전 0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프로텍션 서킷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얘를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텍션 서킷을 한 5V에 맞춰놨다. 왜냐면 내가 디바이스가 한 6V쯤 떠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을 두고 5V 정도에다 세팅을 해놓잖아요. 근데 얘가 5.1V가 되건 5.1V에서 리밋이 되건 5.2V에서 리밋이 되건 6V만 안 넣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미터 서킷에 이런 넌 아이디얼리티가 있다 해도 우리가 그 회로에 대한 요구하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로든 뭐든 프랙티컬한
프랙티컬한 현상에서 플랫하다 혹은 완전 직선이다 이런 그래프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건 아이디어를 할 때만 나오는 거죠. 세상에 단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는 그런 그래프는 현실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볼테이지 더블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볼테이지 더블러를 배우기 전에 이런 컨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뭐 캐패시티브 디바이더는 여러분들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로 이론에서 다 배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캐패시티브 디바이더보다 더 중요한 컨셉은 우리가 캡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시그널 패스에다 캡을 넣어 놓으면요. 얘는 DC 블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C를 보내죠. AC를 전달하죠. 그래서 DC를 블락해 놓은 상태에서 Vout 전압을 어느 한 곳에 정해놓고 한 곳으로 딱 고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VDD로 고정해놓고 Vin을 0에서 1로 올리면 그 Vin의 볼테이지 변화만큼 Vout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런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최대 전압은 VDD인데 VDD보다도 더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더블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캐패시터를 시그널에 패스에다 놓으면 DC를 블락해 버리기 때문에 Vout을 내가 일정 전압으로 묶어 놓을 수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처음에 인풋이 올라가면 얘가 지금 V 인풋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간 전압 그대로 얘는 AC 성분이죠.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뀌는 성분 그대로가 Vout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D1의 여기를 보면 다이오드가 있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전압이 올라가면 이쪽 Vout 쪽에 전압이 올라가면 0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0보다 커지면 D1은 켜지겠죠. D1이 켜지면 Vout을 그라운드로 쇼트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넘어온 전압, 정확히 말하면 차지의 흐름인데 어쨌든 이때 넘어온 전압은 D1이 쇼트됨에 의해서 결국 다 그냥 Vout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풋 C1의 저항은 유한하지만 다이오드가 셔틀됐을 때 아이디어하게 봤을 때는 얘는 완전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V인을 흔들어도 V인이 바뀌어도 Vout은 바뀌지 않죠. 어떻게 설명해야 더 쉽게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나름의 언어로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전압이 올라갈 때는 이 전압이 올라감에 의해서 0보다 커지기 때문에 D1이 쇼트돼서 Vout이 0으로 고정되어 있죠. 근데 전압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얘는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가 0V예요. 근데 얘가 전압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전압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 전압이 떨어지면 0보다 낮은 전압으로 가잖아요. 0보다 낮은 전압이 되면 D1은 켜지지 않습니다. 꺼져 있죠. 그래서 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V인과 Vout을 C1을 통해서 연결했고, 즉 DC 레벨은 다르지만 AC는 그대로 전달되는 이런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전압, 요 파형 그대로가 Vout으로 전달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Vout은 마이너스 2VDD까지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이클이 있다 하더라도 좀 색깔이 별로 안 보이네요. 다음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상승하는 분은 총 2VP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VP에서 플러스 VP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2VP가 C1을 통해서 커플링이 돼도 Vout을 0보다 높은 전압까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D1은 켜질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D1은 꺼진 상태로 이 회로를 계속 동작시키면 나중에 요 그래프를 좀 보면 이런 식으로 동작할 겁니다. 똑같이 단순히 DC의 그 기준점 DC 전압이 마이너스 VP로 내려가는 형태 어떻게 보면
웨이브폼이 쉬프팅 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를 갖는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VP만큼 쉬프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